두 번째 사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원님이 뽑으실 건가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잘못된 만남의 최후. 거꾸로 들었는데. 저희 사연이네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잘못된 만남의 최후입니다. 잘못된 만남을 목격하거나 겪으신 적 있죠? 너무 많죠. 전 많아요. 전 별로 없는 거. 근데 이제 이 잘못된 만남이 저는 항상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린 게 그냥 제 업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조금 편한데 못 받아들일 때는 이제 뭐 죽을 만큼 싸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이제 좀 피로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만남도 좀 약간 좀 잘해서 잘된 만남으로 바꿔보는 게 좀 더 똑똑한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일리 있어요. 일리 있죠. 네, 좋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뭐 잘못된 만남 뭐 어떤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사건들이 그러니까는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안 좋은 때 안 좋은 사람이 거길 갔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건 다 때와 사람이 어떻게 탁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일이다. 어쩔 수 없다. 그거 다 잘못된 만남인 거죠. 맞죠. 일리 있죠. 일리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여우 씨는? 저도 동의합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냐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까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저는 못했었어요. 뭔가 좀 멘탈이 약했던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그걸 부여잡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은 못하고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내가 잘못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엄청 하죠. 언제나 하면서 살죠. 두 분도 겪고 있군요. 지금 느끼고 있군요. 느끼시나요,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까운 데 있다.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 둘 다 나만 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조언해주는 편은 아니고 그냥 한 번 얘기해보고 말해서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냥 깨닫게 내버려 두는 편이거든요. 트라이는 한 번 한다. 트라이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그만큼 뭐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적어도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해보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 뭐 깨달음이 있으면 안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연애 감정의 경우에는 주변 말이 안 들리는 시기가 있어요. 귀를 닫죠. 맞아. 우리 여우 씨하고 마왕이 형님은 조언해주는 편이세요? 깨닫게 내밀어 두는 편이세요? 전 바뀌었어요. 원래는 형님처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안 되면은 딱 이겼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혼자 한번 겪어봐라 하고 풀어놓게 되더라고요. 그게 말하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잖아요. 또 이제 막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저는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의 어떤 단계가 있긴 해요. 이게 100% 내가 얘기를 해주는 상대방을 위한 건가, 마음속에 1이라도 어떤 나를 위한 거거나 내가 지금 이 기분을 못 보겠어, 이 상황을 못 보겠어서 하는 거 같으면 얘기를 안 하고 100% 상대를 위한 거다라는 판단이 들면 끝까지 얘기하는 편입니다. 물고 안 놓는다. 네. 어쩐지 나한테는 그냥 얘기 안 하시더라. 저랑도 대화 좀 해주세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여우 씨의 사연 잘못된 만남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히 어디 가서 말하기엔 부끄러운 일이라 고민 끝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잘못이나 실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가족의 일이지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다지 화목하지 않은 집에서 자라왔습니다. 대면대면한 부모님 사이는 어린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성격이나 여러 부분에서요. 어렸을 적 저는 아빠가 너무 미웠어요. 흐릿한 기억 너머로 아빠 손 붙잡고 놀이공원을 갔던 추억이 분명 있긴 한데 어느 날부터 무표정한 아빠의 얼굴이 더 많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차츰 대화가 줄어들고 어느 날부터 아빠의 외박이 잦아졌어요. 그러고는 어느 순간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의지하며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이제 대학생인데 옷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며 어쩐 일로 함께 쇼핑을 가자고 하더군요.
옷을 사준다는 말에 저는 신나서 엄마를 따라 나섰죠. 그렇게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다 잠시 커피숍에 앉아 쉬며 엄마와 대화를 할 때였어요. 모르는 아저씨 한 분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엄마 옆에 앉더군요. 저는 바로 엄마가 일부러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실 전 아직도 아빠의 빈자리가 컸고 낯선 아저씨에 대한 거부감이 살짝 들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외롭게 혼자였던 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가볍게 한잔을 하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빠와 정반대의 인상을 가진 아저씨는 제 걱정보다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습관처럼 내내 엄마를 챙겨주는 모습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 번의 만남이 2번, 3번 되다 보니 어느덧 저희 세 사람은 꽤 친해졌습니다. 엄마는 아저씨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때면 이젠 저를 꼭 대동하고 다녔어요. 저는 엄마가 한 가족으로 보이는 이 모습을 꽤 그리웠나 보다 싶어 피곤하고 귀찮아도 함께 해주곤 했죠. 식당에서 가끔 어르신들이 아빠가 살갑네 이런 말을 할 때면 엄마가 더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베개를 잘못 베고 잤나 싶었지만 저는 베개를 낮게 베고 자는 편이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죠. 고개를 돌릴 수 없을 만큼 목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목 정중한 울대가 너무 아팠죠. 방안이 건조한 편도 아니었는데 목소리도 쇳소리가 났어요. 저는 목을 움켜쥐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 중이셨어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랑 산에 간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목을 건들지도 못할 만큼 아파하자 엄마가 산에 가는 것을 취소할까 물어보셨지만 저는 그냥 혼자 병원에 다녀올 테니 다녀오라고 엄마를 보냈어요. 병원에서는 무언가의 강한 힘에 목이 졸린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아니면 줄이나 이런 것에 갑자기 탁 하고 걸린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번에도 저는 없다고 답하였죠. 그렇게 병원에서도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약 처방만 받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누워있는데 독한 약 기운 때문인지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한참 잠들어 있던 전 갑작스러운 목 통증에 버뜩 눈이 떠졌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해도 순간 숨이 안 쉬어졌어요. 숨이 콱 막혀 제 목을 부여잡으며 발버둥 쳤던 것이 기억나요. 그런데 제가 더 무서웠던 것은 어스름하게 해가 지고 있는 거실 안에서 절 올라탄 그림자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제 목을 꽉 조르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인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물기가 제 볼 위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헐떡이는데 띠띠띠띠 도어록 눌리는 소리에 그림자가 스르륵 사라지며 숨이 탁 트였어요. 벌떡 일어나 목을 부여잡고 기침을 계속하자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손등으로 볼을 닦자 제 눈물인지 그 그림자의 눈물인지 손등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괜찮냐고 묻는 엄마에게 방금 어떤 여자가 제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쉰 소리로 말하자 한참 동안 침묵하던 엄마는 제가 가위에 눌린 것 같다며 집에 아무도 없다셨죠. 혹시 소파에 누워있으면 목이 꺾였던 거 아니냐면서요. 가끔 몸이 불편하면 그런 꿈을 꾸기도 한다고.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아침부터 제 목 상태가 계속 안 좋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볼에 떨어진 그 눈물 같은 물기의 느낌은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날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도록 소식 한 번 없었던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물어물어 제 번호를 사촌에게 전해받았대요. 그러면서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겠냐고 조심히 물어왔습니다.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나와달라는 말에 조금 망설여졌지만 저는 아빠와 약속을 잡고 바로 다음날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조금 주름져 있고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건강하고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면서 연락 한 번 없던 아빠가 미워지더군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아빠의 첫마디는 제 생각 밖이었습니다. 괜찮아? 모르는 여자가 요즘 널 괴롭히고 있지?
저는 아빠가 집을 나가 무슨 무당이라도 된 건가 싶었어요. 말투도 꼭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말해서요. 하지만 처음에 저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모르는 여자? 나 괴롭히는 사람 없는데? 요즘 자꾸 누가 네 목 조르고 있지 않아? 진짜 아빠가 무당이라도 된 걸까? 제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자 제 반응을 보고 아빠는 답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제게 놀라지 말라며 과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아빠가 집을 나간 이유는 엄마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라도 아빠는 가정을 지키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이미 한 번 마음이 돌아선 엄마의 마음을 아빠는 도저히 돌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저도 두고 떠날 것 같아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셨대요. 그런데 아빠가 집을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을 자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눈을 뜨자 어떤 여자가 울며 아빠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었대요. 아빠는 평상시 감이 좋은 편이었다고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 꿈은 예사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만나던 남자의 뒷조사를 하였는데 그 남자의 부인이 얼마 전 남편의 외도를 비관해 안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빠는 순간 자신의 목을 조르던 여자가 그 남자의 아내였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빠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래요. 아빠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고민 끝에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이 하는 말이 아빠를 또 당황하게 했대요. 불똥이 괜히 자네한테로 튀었구만. 아직도 지 남편이 저한테 돌아올 줄 알아. 왜 아내 단속 안 했냐고 화내는 거야 지금. 아빠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답답하고 무서워 방법이 없냐 물어보자 구슬을 일단 달래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는 속눈샘 치고 구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정말 그 여자가 나타나 목을 조르는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다시 한번 아빠 꿈속에 나타나 목을 조른 그 여자가 처음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대요. 울기만 할 뿐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멍청한 놈. 딸도 뺏겼네. 그냥 내가 다 데려갈 거야. 아빠는 순간 그 한이 서린 목소리에 살기를 느껴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이미 시간이 한참 흐른 후라 구술해줬던 무당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꿈 이후로 제가 너무 걱정돼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 찾은 거라고 합니다. 저를 두고 떠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염치가 없어 그동안 연락을 못했다면서요. 하지만 제신 목소리와 자꾸만 목을 만지는 것을 보자 아무래도 자신과 같은 일을 겪은 것처럼 보여 첫인사가 괜찮아? 였던 것이었던 거죠. 전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다 말해주었어요. 그 아저씨를 소개받은 것부터 만나왔던 것 모두를요. 그러자 아빠가 가만히 듣더니 그 여자가 아빠 꿈에 다시 나타나 시점과 들어맞다 하더군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구세 휴엄이 끝난 것 같다고. 저는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아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그 아저씨와 만나고 싶지도 않고 엄마가 그 아저씨를 만나면 당분간 엄마도 보고 싶지 않다고 제 생각을 전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전 아빠를 원망만 하며 살았어요. 제가 아빠에 대한 서러움을 토할 때마다 엄마는 오히려 듣고만 있었죠. 엄마의 잘못은 제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서요. 모르겠어요. 엄마를 이해하고 싶다가도 화가 나고 슬프고 짜증이 나요. 지금도요. 그 후 아빠는 다른 무당을 찾아가 다시 한번 저를 위해 구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와는 이제 자주 연락을 하며 만나고 있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와 정리를 했다고는 하셨는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다행히 그 여자분이 나타나 제 목을 조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고 차지한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전 저희 엄마지만 지금도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목을 조르던 그분께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염치 없는 말이지만 이제라도 다 잊고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겁네요, 사연이. 너무 무겁네요, 진짜 내용이. 잘못된 만남의 최후. 네, 진짜 와 먹먹한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딱 이야기를 하고. 사연자와 아빠가 나타난 건 정말 죽은 그 부인일 가능성이 크죠? 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얼마나 한이 많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나오셔서 뭔가를 알리려고 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이 굿이 효능이 있긴 있나 보네요. 아, 그니까요. 아, 있어요. 전 제가 얘기하고 제가 대답합니다. 아, 있어요. 네. 아, 일리 있네요. 동의합니다. 네. 그 굿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왜요? 굿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 저도 없어요. 혹시 여우 씨는 굿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굿을 자주 보긴 하잖아요. 너무 자주 보긴 해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방송 때문에 이제 굿당을 거의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거의 한 6년은 굿당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굿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효능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맞아요. 효능을 보시는 거 같기는 해요. 정말 신기하네요. 굿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굿당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이사할 때 좀 도와주는 바람에 이사할 때 도와주는 바람에 굿당을 가셨어요? 진또 이사할 때. 거기는 신당. 아, 거긴 신당이에요. 굿당은 더 좋은데 굿. 아니요. 그런 굿은 아니고요. 좀 약간 네, 다른 장소에서 합니다. 아, 좀 다르구나. 산속 막 맑은데 전기 좋고. 공기 좋고. 저는 여우가 굿당 갔다 온다고 할 때 너무 좋거든요. 딸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갔다 오면은 꼭 과일을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는 이제 그 굿도 보고 떡도 먹는다. 맞잖아요. 네, 아무튼 영가는 왜 하필 엄마와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와 사연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게 내용상으로는 좀 잘못된 복수죠. 그러니까는 잘못을 한 자신의 남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없었으면은 내 남편이 안 그랬을 텐데 약간 지금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왜죠? 원래 주위 사람을 흔들어놔야 본인들이 알아요. 삼자를 흔들어야죠. 가장 합리적인 거죠. 나한테 했는데 몰라 이래버리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들이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얘네들이 왜 그러지? 뭐에 대해서 알고 있지? 어디까지 알고 있지? 막 이런 좀 부분 있잖아요. 좀 약간 좀 그런 것도. 그리고 만약에 귀신 입장이었으면 남편하고 따님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데려갔다고 만약에 성공했다고 치면 그 다음은 이제 아내하고 남편이겠죠. 맞아요. 남아있는. 너네가 슬퍼해야 되니까. 그래도 뭔 죄야. 사연자가. 항상 얘기해드리지만은 그냥 단지 내가 기분이 나빴을 때 기분 나쁜 장소에서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났던 것뿐입니다. 진짜 잘못된 만남이네요. 그러면 그 사연자에게 그 영가가 다시 나타난다면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와라고 얘기하실 거고. 왜 왕이 형님? 일리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사연자분에게 종교를 좀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괴롭힘 당하면 종교에 의지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요?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갈고 가겠습니다. 마무리를 못하지 않았어 방금?